공신건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자, 오늘 주말인데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선 테마로 엮여있는 이 동신건설이 앞으로가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면밀하게 살펴드리기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드리면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어줄지, 그러면서 이 동신건설 사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드릴까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땡땡땡땡, 이거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동신건설 주주님들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게 된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이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으로서 최근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수처 도착 피의자 조사가 나설 예정이고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무장한 계엄군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구금지시 혐의에 대해서 질문지만 벌써 200여 쪽이나 방대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현재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조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불법 수사와 진술 거부권 행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표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받는다라고 했었고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면서 체포 시한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윤 대통령은 김영원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모를 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의견을 막기 위해 가지고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을 하면서까지 국회를 봉쇄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끌어내려라 라고 말하면서 발포 명령까지 내리면서 이 계엄령 사태가 만약에 해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두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하라라고 하면서 추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검찰이 김 전 장관 등 해가지고 수사해서 조사에 나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금 사태로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끝이 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에 대해서 끝이 날까요? 임기란 게 이제 이렇게 체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자 다시 한번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국민의힘 현직 대통령이 체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었던 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향한 사법 절차 같은 경우는 KTX처럼 진행을 하는데 이 완행열차에 앉아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라고 강하게 비판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시점으로 그런 방향성을 이끌었던 게 이재명 의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때 당시 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게 체포가 돼야 이재명 의원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털어낼 수 있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차기 대통령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체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권선동 원내대표도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직 대통령은 불법 영장까지 발부하면서 체포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야당 사건에는 눈치 보면서 미루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법부 시기가 사람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가면은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의원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재명 의원이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법 영장까지 발부하면서 체포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그렇다는 거는 뭡니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엄 사태도 나타나고 했었지만 힘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 영장까지 발부하면서 체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의원은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는 좀 중립적인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로서 강정의 인권위 비상임의원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서 철회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온 국민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지 않은 소수의 인원도 있겠지만요.
자, 지금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중립적인 위치로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강정의 국가위원회 여기에서도 지금 비상임의원이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여기에 대한 안건의 발의를 취소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발의했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는 모습이 나와주자 이 안건을 함께 발의했었던 인권위원 중 일부가 사퇴를 하거나 안건을 철회하는 등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명원 상임위원이 주도했었던 긴급 개헌 선포로 야기됐었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책 권고의 건에 따라가지고 이 안건 제출자 5명 중에 한 명이죠. 이러한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권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이 체포 이후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지금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여론들의 질타를 받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그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주자 현재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이재명 의원 28%, 김문수 13% 이런 치수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수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신 바와 같이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해가지고 1,500명 여기에 대한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던 전국 지표 조사 여기에 따르면은 1월 첫째 주 정당 지지율이 이같이 집계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했을 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라고 질문에는 이 민주당 후보라는 답변이 나왔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36%라는 지수가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 후보라는 답변이 33%로 나눠져 있고요. 자, 여기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등등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 봤을 때 이재명 의원이 28%라는 수치로 약간 애매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만 자, 어디까지나 이런 거는 여론조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 이재명 의원이 그만큼 힘이 있고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모습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 한미동맹에 더 강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기 대선에 행보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에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북아를 번영을 이끌었었던 이 한미동맹은 위기를 겪으면서 더 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았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자 외교안보 이슈 관련된 메시지를 던지면서 조기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이 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재명 의원은 차기 대통령 준비를 마치고 있고 지금 미국 대사관이랑 이런 한미 동맹에 대해서 더욱더 돈독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말씀드리자면요. 민주당은 신속하게 상황을 안정시키고 빈틈이 없는 이 안보 구축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아가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해 가지고 멈춰 있었던 우리 외교 시기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혀 있습니다. 자,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땐 이재명 의원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과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만 놓고 봤다라고 해서도 이재명 의원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신건설의 차트를 넘어와서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지금 이 라인대를 뚫고 내려와주는 급락 사태가 발생했지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하락이 나온 이후에 점점 완화가 되려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 장대 항복 나왔을 때 이때 어떠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장대 항복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장대 항복이 나온 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니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하락이 나올 이유가 없다. 뭐 사실상 지금의 하락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지난번에 하락이 나온 이후에 횡보 구간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때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횡보가 나왔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라인대까지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주고 횡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횡보 나왔을 때 이때 강력하게 매수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 노릴 수 있고 이 손실에 대한 비율을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동신거설의 마지막은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의원이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동신건설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되는 시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동신건설이라는 이 기업은 기술력이 있다라거나 기업 가치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바라봤을 때 이재명 의원이 대선 테마주에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나온 거지 동신건설이 특별한 기술력이 있다라거나 기업 가치가 있어가지고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 어떤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쵸? 자, 하지만 이때 당시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까? 장대 양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점상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동신건설이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마지막에는 세력들이 물량을 빼버릴 때 어떤 식으로 빠질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대 음봉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빼버릴 거다는 말이에요. 자, 첫째, 동신건설이라는 이 종목은 이재명 의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이재명 의원이 차기 대통령으로 진입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일시적인 호재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주지만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건 뭡니까? 재료라는 게 소멸입니다. 재료. 그쵸? 그렇다면은 상승이 나왔을 때 점상이 나온 것처럼 세력들을 마지막에 물량을 뺄 때는 이런 식으로 빼버린다. 지금의 이렇게 장대 음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는 수익을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맞지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빠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시기를 놓친다라고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재료라는 게 소멸이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올려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되니만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주가가 형성이 된 만큼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상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는 강력한 한방이 있는 종목이다. 자, 하지만 그 한방 발사한 이후에는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갈 이유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 매수 타점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매도에 대한 타점도 보내드릴까 해요. 자, 지금 시점 당분간은 횡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동신건설 상승이 나올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자, 하지만 고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세력들은 장대 음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물량을 빼버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구간에서 팔고 나가시라고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서 저 강산이가 이 매도에 대한 사인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 지난번에 고점에서 사실상 이때 상승만 나오니까 투자 경고, 투자 정지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올라갈 힘이 약해진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유튜버들은 이때 뭐라 하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더 매수해야 된다. 팔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유튜버에다 도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니다, 이거 1차적인 고점 구간이다, 여러분들 매도해야 된다라고 영상을 찍어드려도 아무도 제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유튜버들 영상이 유튜브에 도배가 되면은 제 영상이 자연스럽게 묻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도 아무도 제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을 통해서 매도 사인 드렸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요. 여러분도 제 영상을 통해서 매도에 대한 사인을 받았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애매하고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게 진행이 될 바에는 지금이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사님한테 이 매도에 대한 사인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동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신이라고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매수했던 가격, 그 평단가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저 강사님한테 동신이라고 문자 보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요청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컨셉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세력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력들을 알아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력들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는 쓰잘데기 없는 요청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고 지금의 하락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신건설의 끝은 상승이 나오겠지만 세력들은 물량을 이런 식으로 빼버릴 거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이런 의문이 든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 주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구독을 취소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 자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땡땡땡땡 여기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린다라고 약속드렸죠. 자, 여기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바로 이 종가 베팅이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강산이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00% 무료 종가 베팅방이라는 거를 제가 최근에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3종목씩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주가가 상승이 나옴으로써 여러분들이 여기 대해서 10%에서 15%에 대한 수익을 아무리 못해도 챙겨 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세명전기, 피로틱스, G2파워라는 종목을 1월 16일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세명전기라는 종목을 잠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6일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세명전기를 보시면은 16일 종가 기준으로 6,550원 라인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하지만 다음날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 전환이 했었지만 그래도 6,8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고가 10%까지 상승이 나온 종목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으로 아무리 못해도 3%에서 10%에 대한 수익을 실현해 드렸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이 세 종목 중에서 제일 약한 모습이 3%에서 10%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면 피로픽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긴 했었지만 25%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요. 종가 16%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뭡니까? 16%에서 25%에 대한 수익을 실현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날 오전에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수익률이라는 거를 실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G2파워라는 종목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긴 했었지만 7%에서 17%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으로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여러분들한테 7%에서 17% 수익을 실현해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러한 세 종목들을 조합해 봤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28%에서 41% 정도 되는 그런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수익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10%에서 15%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 수치가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요. 제가 이런 종목을 하루만 드린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받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자, 10%에 대한 수익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5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 달에는 4주죠. 자, 그러면은 총 20일 동안 여러분들이 10%에 대한 수익을 실현한다라고 하시면은 한 달에만 200%라는 수치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결코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신 바와 같이 LA 산불, 화재 복구, 대규모 공급 계약,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인텔, AMD, 드로드컴, 유리기판 사업을 수혜받을 만한 기대가 있다. 그리고 24조 원 체코 원전 및 루마니아 사업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종목.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에 내일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선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텔레그램 방 제가 이렇게 언급해드리고 있는 만큼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라고 하시면은 텔레그램 링크 싹 다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링크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보신 바와 같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텔레그램 링크 받아가세요.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 010-8218-4022 제 연락처에다가 간단하게 종가 베팅의 줄임말로 종배라고만 문자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선착순 100명까지 제가 문자에 대한 이 자동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가 100명까지는 바로 발송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바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제 영상에 일시정지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상단의 연락처로 종배라고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땡땡땡땡이라는 내용이 종가 베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강산이 찐 구독자님들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산이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자마자 이 종목들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있는 종목 실제로 수익이 볼 수 있는 건지 아무 종목이나 드리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 체크하신 다음에 확신이 든다라고 하실 때 그때 이런 종목들 매수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익 하루에 10% 한 달에 200%까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동신건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동신건설이 여러분들이 상승이 나와가지고 고점에서 익절하는 그날 때까지 저 강찬이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